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곡에 살고 있는 34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요즘은 다들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 제가 결혼하기에 그리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사랑했던 예비 남편과 파혼을 하는 아픔을 겪었거든요. 그것도 저희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독하디독한 예비 시어머니 때문에요. 처음에는 제가 돈을 아주 잘 버는 줄 알고 상냥한 얼굴로 잘해주시더니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느끼자마자 당신 아들과 헤어지게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를 다 쓰셨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시어머니 모습에 질려버리고 말았고 결국 사랑하던 예비 남편과도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숨겨왔던 저의 정체가 밝혀지게 되자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과 다시 만나달라고 저에게 매달리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어처구니 없던 제가 겪은 이 일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은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 제법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남들 기준에 저를 사업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열심히 일해 지금 나름 제 가게를 차리고 성공한 제 모습이 저는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냥 특별할 것 없이 중소기업 현장직에서 근무하는 기술자셨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법 머리가 좋아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그래서 나중에 명문대를 진학해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좋은 직장도 다니게 되었죠. 그런데 회사에서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왠지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란 생각이 자꾸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어릴 적부터 제가 피자를 정말 좋아해서 제 꿈이 피자집 사장이 되는 거였는데 정말 그렇게 되어보자는 생각이었죠. 평범한 피자집이 아닌 요즘 젊은 트렌드와 감성을 가진 독특한 피자집을 열어 운영한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일단 기초적인 일부터 배우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유명하다는 개인이 운영하는 피자집이란 피자집은 모조리 찾아가 먹어보고 그중 마음에 드는 몇몇 식당에는 알바든 직원이든 들어가 미친 듯이 일을 배워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3년 정도 일하다 보니 피자를 만드는 것이 뭔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하던 가게를 나와 제 가게를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며 벌어놓았던 돈들과 피자집에서 일하며 모아두었던 돈,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 작게 피자집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록 작은 가게로 시작하긴 했지만 제가 차리려는 피자집 컨셉에 맞게 과감하게 가게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비싸긴 했지만 젊은 친구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에 가게를 차렸죠. 그리고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해주는 것처럼 다행히 제 예상은 적중했고 가게는 얼마 안 가 입소문이 나며 대박을 치게 됩니다. 그 덕분에 가게도 큰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3년 만에 피자 매장 3개를 가진 잘 나가는 피자집 사장님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운명적인 사랑도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저희 예비 남편 말이에요. 저희 가게는 손님이 많아 웨이팅을 하지 않으면 먹기 힘든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주말마다 친구분들과 자주 찾아오시는 남자 단골 손님이 계셨거든요. 서로 안면을 익히다 보니 몇 번 말을 주고받기도 하며 어느 정도 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 단골 손님을 제가 평일 쉬는 날 볼일을 보러 간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죠.
그날은 피부과에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목이 말라 들어간 편의점에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제가 시원한 음료를 골라 재빨리 계산하려고 하는데 제 뒤에서 어느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음료수 제가 계산할 테니 제 거랑 같이 계산해 주세요. 그래서 전 너무 놀라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다름 아닌 저희 가게에 자주 와주시던 남자 단골 손님이었죠. 뜻밖의 장소에서 단골 손님을 만나다 보니 반가운 마음과 괜히 제 음료수까지 계산해 주는 게 미안해 제가 계산하려고 했지만 단골 손님은 괜찮다며 재빨리 제 음료수를 계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단골 손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죠. 그 단골 손님이 바로 저희 예비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때 예비 남편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가 갔던 피부과 근처가 예비 남편 직장 근처였던 거였죠. 그렇게 예비 남편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예비 남편이 저에게 연락처를 물어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희 집 피자가 맛있어 들르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주는 저를 보며 어느 순간 호감이 생기게 되었다면서 몇 번이라도 좋으니 데이트를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괜찮은 사람이란 생각에 허락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렇게 만나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와 예비 남편이 사귄 지 1년이 되어가던 날 예비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오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쉬는 휴일이었는데 예비 남편이 미리 예약해 놓은 레스토랑에 결혼 반지와 꽃다발을 맡겨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밥을 다 먹고 후식을 기다리는데 그때 레스토랑 직원이 꽃다발과 함께 디저트 접시 위에 놓인 예쁜 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야, 나랑 결혼해줘라. 물론 자기가 일을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그렇게 바쁜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나랑 결혼하면 내가 고생 안 시키고 살게. 내가 자기 평생 먹여 살릴 테니까 이젠 힘든 일 그만하고 나한테 와주라. 나 자기 많이 사랑해. 특별할 것 없는 예비 남편의 청혼이었지만 그래서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비 남편의 청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저희 조건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오롯이 정말 나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피자 가게의 사장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요. 예비 남편도 처음에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처럼 젊은 사람이 그런 유명한 피자 가게 사장이란 것도 그렇지만 제가 여러 곳에 매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자기가 대기업에 다니는 거 빼고 제 능력에 비해 자기 조건이 너무 딸리는 거 아니냐며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이 저의 조건이나 배경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듯 저도 오롯이 예비 남편이란 한 사람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니 서로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예비 남편과 저는 결혼을 약속하며 전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가게 장사를 하며 별의별 손님들을 다 만나다 보니 예비 시댁에가 시부모님에게 인사드리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았는데 막상 인사를 드리러 가니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나 제 걱정도 잠시. 시부모님 모두 좋으신 분들이었고 저를 정말 환영해 주셨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경호 씨 만나고 있는 최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경호 씨에 비해 많이 부족하지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서 와요. 정말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아주 참하고 예쁜 아가씨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럼 그럴까? 이제 보니 우리 예비새 아가가 싹싹하니 부침성도 아주 좋네. 그리고 저희는 시어머니께서 차리신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나연이 네가 유명한 큰 피자집에서 일하는 점장이라며? 거기 장사도 잘 돼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리는 곳이고 뭐 직업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보다 조금 딸리긴 하지만 그렇게 유명한 곳 점장이면 우리 아들이랑 어느 정도 수준도 맞고 돈도 많이 벌겠어. 사실은 제가 예비 남편에게 부탁해 제가 피자집 사장이라는 걸 시부모님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습니다. 예비 남편이야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긴 했지만 아무리 예비 남편 부모님이라고 해도 돈 문제에서는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기에 제가 어느 정도 경제력 능력이 된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그런 건 밝히지 않는 게 좋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돈을 많이 벌겠다고 물어보시는 시어머니의 질문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비 남편은 시어머니는 사람 볼 때 됨됨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으니 예비 남편의 모습만 보고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냥 농담 삼아 했던 시어머니의 말을 제가 괜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는지,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묻지도 않으시고 엄청나게 잘해주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지 얼마 안 돼 제가 가게 점장하느라 일이 바빠서 쇼핑도 잘 못할 거라며 당신이 직접 백화점에 가 제 옷이랑 가방까지 사와 선물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바쁘다며 저희 가게 브레이크 타임에 찾아와 직접 전해주시기까지 했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사느라고 돈도 많이 쓰셨을 텐데 어머니 제가 정말 이런 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받아도 되고 말고 내가 우리 예비 며느리 예뻐서 사주는 거니까 어른이 주는 거 무조건 받아도 돼. 물론 물건들이 전부 백화점 물건들이고 비싼 명품들이니 네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집에선 이 정도 사는 거 별거 아니란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그런데 시어머니 말씀이 또다시 좀 다른 의미로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사주신 물건들이 물론 백화점에서 사주신 것들이 맞았지만 그렇다고 명품들은 아니었거든요. 부담 없이 편하게 입으면서 메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옷들과 가방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나이도 있으시고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 수도 있으니 굳이 따지고 들려고 하지 않았죠. 게다가 선물이야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께서 저의 눈치를 보다 조심스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연아, 내가 우리 미래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집도 어떻게 꾸미고 사나 구경 가고 싶은데 너희 집에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저희 집에요? 어, 저기 내가 가면 너무 부담스러우려나?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오시는 건데 왜 부담스럽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언제 시간 맞춰서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저희 동네에 유명한 맛집도 있으니 거기로 모시고 갈게요. 정말? 아이고, 신나라. 그러면 너는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기도 하니 집에서 노는 내가 너 시간 될 때 맞춰서 가마. 그렇게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오신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의 집을 보고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묻는 것이었어요. 정말 여기가 네가 사는 집이란 말이냐?
네, 어머니. 직장에서 가깝기도 하고 업무 보고 왔다 갔다 하기 편해서 이곳으로 구했어요. 능력 있다고 돈 잘 번다고 해서 우리 아들 말만 믿고 정말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런 초밥 터진 원룸에 사는 걸 보니 그것도 아닌가 보네.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 네? 어머니 뭐라고요?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구경한 후 계속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안색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물론이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밥 먹는 내내 저와 대화 한번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저희 가게 매장들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체크를 하며 점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가 있는 저희 가게 본점 근처 카페에 이미 자리까지 잡고 얼른 나오라는 말씀이었죠. 제가 나오지 않으면 저희 가게로 쳐들어오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가지 않았다가 저희 본점에 찾아와 저를 찾는 과정에서 제가 가게 사장이라는 걸 시어머니께서 알게 되실까봐 일을 하다 말고 황급히 시어머니께서 말한 카페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어머니에게 듣게 된 말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죠.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네가 유명한 피자집 점장이라고 하고 또 우리 아들 말을 들으니 직장에서도 네가 나름 인정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정도면 연봉도 많이 받고 제법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사는 곳도 작은 원룸이고 보니까 네가 모아둔 돈도 없고 월급도 몇 푼 못 받으니 그런 좁아터진 집구석에 사는 거 아니겠어? 그래놓고 언감생심 감히 대기업 다니고 잘 나가는 우리 아들을 노려?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장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거라. 네? 어머니 갑자기 경호 씨랑 헤어지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것도 제가 돈도 얼마 못 버는 것 같고 원룸에 사니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건가요? 그래, 그렇다. 솔직히 너처럼 가난한 며느리를 누가 좋아하겠니? 내가 너 같은 거랑 우리 아들 결혼시키려고 힘들게 대학 졸업시켜서 대기업 사원까지 만든 줄 알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좀 보여달라고 하길 잘했지. 하마터면 아주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네. 고작 원룸에 사는 네가 우리 아들을 넘봐? 어머니, 원룸에 산다고 다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룸에 살면 좀 어때서요? 작은 집에 산다고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요즘 직장 다니는 사람들 바빠서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출퇴근하려고 일부러 원룸 구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그거야 니들처럼 없는 사람들이 변명하려고 짓거리는 말들이고. 너도 봤겠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랑 네 시아버지랑 35평짜리 대골 같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너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니는 거 보고 일부러 접근했던 거지?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 능력 있는 남자애 우리 집이 35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거 알고 네 팔자 펴보라고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세요. 제가 진짜 능력을 보고 남자 만나는 거였으면 솔직히 경호 씨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능력 있는 남자 만날 수 있거든요. 경호 씨는 제가 정말 사랑해서 만난 거예요. 그 주둥이 타물지 못하겠어?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그런 시뻘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처럼 원룸에서 사는 가난해서 볼 것도 없는 걸 어느 남자가 만나준다고? 너 지금 무슨 꿈이라도 꿨냐? 더는 긴 말 필요 없고 좋은 말 할 때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는 게 좋을 거다. 나한테 흉한 꼴 보기 싫으면 좋게 말할 때 헤어져라. 그날 솔직히 저도 시어머니에게 할 말 다 하며 끝을 낼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였고 예비 남편은 정말 저한테 잘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결혼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줄만 알았던 시어머니의 진짜 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정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최악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정말 막장 시어머니에다가 악독한 모습 그 자체였죠. 그런 사람을 평생 저희 시어머니로 두고 모실 자신이 없었죠. 저야말로 그동안 좋은 척 잘해주며 연기하던 시어머니의 모습에 큰 배신감을 느꼈으니까요. 물론 예비 남편과 시어머니의 반대 없이 결혼하며 그 모든 걸 해결할 방법이 있긴 했습니다. 제가 피자집을 3개 가진 돈 잘 버는 피자집 사장이라는 걸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이사 가기로 했던 집이 신축 아파트라 입주가 시작되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 집이 필요했고, 그래서 가게 본점 근처 원룸을 얻어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는 제가 매매로 사 들어가는 곳으로 저희 예비 신랑과 시부모님 사는 아파트보다 비싼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어떤 일을 하는지와 제가 산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기 전 원룸에 잠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저와 예비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제 자체가 아닌 돈이란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사람을 오롯이 조건과 돈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잘못된 기준에 맞춰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조건을 따지며 만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옳지 못할 뿐더러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예비 남편을 만나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과 우리 결혼이 어려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매달리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 나한테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하신 분이었거든. 자기야,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주라. 엄마는 얼마나 걸리든 내가 잘 설득해 볼게. 나한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리고 정 안 되면 나 엄마를 안 보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를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제발 딱 한 번만 날 믿고 따라와 줘라. 내가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말 안 하고 자기 사람 자체로 엄마한테 허락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예비 남편의 말을 거절하며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보겠다는 예비 남편의 말에 쉽게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예비 남편과 만나 연애를 한 것도 결혼을 결심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믿고 한번 기다려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예비 남편의 노력이 통한 것인지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와 예비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저희 착각이었지만 말이에요.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와 예비 남편의 결혼을 허락해주겠다며 만나자는 말에 평일 쉬는 날을 이용해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내민 조건들이 아주 황당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저를 보자마자 종이 한 장을 내미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 결혼 허락해준 대신 네가 해와야 할 혼수 목록들이다. 원룸 사는 주제에 잘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올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든 시어머니께서 적은 혼수 목록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죠. 어머니, 지금 이게 뭔가요? 제가 경호 씨랑 결혼하는 조건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중형 자동차 그리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해외여행까지 보내드려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그 정도면 나도 많이 양보한 거다. 정 못 태우겠으면 두 사람 헤어지던가.
네 능력에 해올 수도 없는 것들인데 눈앞이 깜깜하지? 그러게 주제도 안 되면서 감히 누구랑 결혼하려고 들어? 저희 남편이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인 건 맞지만 무슨 변호사나 의사집 며느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에 자동차에 시부모님 해외여행까지 아무리 봐도 당신 아들과 제가 결혼하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나오니 저도 당하고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처럼 똑같이 갚아주기로 했죠.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아파트에다가 자동차에 어머님 아버님 해외여행도 전부 보내드릴게요. 뭐라고? 전부 해오겠다고? 물론이죠. 그런데 이것들 전부 마련하는데 시간도 좀 걸리고 당장은 해올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일주일 후 다시 여기서 봬요. 정말이냐? 너 그때 되면 해올 수 있는 거야? 네, 어머니. 그러면 그때 뵙는 거로 할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와 저는 만나기로 약속한 카페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제 손에 들린 쇼핑백을 보자 시어머니는 당신이 원하던 대로 아파트 계약한 등기부 등본에 자동차 키 그리고 해외 여행권까지 전부 가지고 온 줄 알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세상에, 그냥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게 하려고 마구 던져본 거였는데 정말로 준비해 왔나 보네. 이러면 내가 니들 결혼 반대할 이유는 없지. 그러면 서울 어디에 어떤 아파트 산 건지 좀 볼까? 그래서 전 바로 시어머니에게 쇼핑백을 건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쇼핑백 안의 내용을 보자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너, 이게 뭐냐? 이거 어린애들이 가지고 노는 아파트랑 자동차 장난감에 보드게임은 도대체 왜 사온 거야? 왜 사오긴요. 어머니께서 저보고 혼수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중형 자동차 해오라고 해서 사온 건데요.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중형 자동차 해오라고 하셨지 종류가 어떤 건지는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애들 장난감으로 어머니 조건에 맞춰 해드린 건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어머니 수준에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가만히 생각하니 이왕 하실 거 전 세계 마음껏 돌아다니시라고 세계여행 보드게임으로 사왔어요. 이거 아버님이랑 해외여행 재미있게 하시라고요. 지금 누굴 놀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는 어머니야말로 저한테 해오라고 했던 혼수들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고작 대기업 다니는 아들 가지고 누가 아파트랑 자동차를 해오라고 하나요? 요즘 의사 변호사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어머니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지금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딜 가? 당장 서지 못하겠어? 야! 그날 저는 카페를 나오며 예비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예비 남편이 기회를 한번 달라고 했지만 더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정말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물론 예비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계속 반대하면 저를 선택할 거라 이야기는 해주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비 시어머니가 저와 예비 남편의 결혼을 허락한다고 해도 저런 사이코 같은 시어머니가 저를 곱게 봐줄 리 없고 아마도 평생을 저에게 시집살이란 시집살이를 시키며 못살게 굴며 괴롭힐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산다고 한들 시어머니가 그동안 저에게 해왔던 것으로 보아 가만히 있을 사람처럼 안 보였거든요. 일을 저질러도 크게 저지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과 헤어지자고 이야기하기 위해 만날 약속을 잡아 만나기로 했는데 그 와중에 일이 생겨버렸죠. 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예비 남편과 만나기도 전에 예비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를 찾아왔으니까요. 그리곤 저를 보자마자 따지기 시작했죠. 너 뭐라고 짓거렸기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한 거냐? 너랑 결혼 허락 안 해준다고 하니까 어제 집까지 나갔다. 너 당장 우리 아들 돌려내! 우리 아들 돌려달라고! 뭐라고요? 경호 씨가 집까지 나갔다고요? 너 지금 나가지고 놀려? 네가 꼬디가서 집 나가게 한 거면서 왜 아닌 척하는데?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지금 경호 씨 집 나간 것도 어머니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라고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이 찰거머리 같은 것. 이 정도 했으면 질려서라도 헤어질 생각 했겠다. 너 평생 가도 우리 아들만큼 능력 있는 남자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붙잡고 안 놔주는 거지? 이 여우 같은 것. 시어머니는 가게에서 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가게가 브레이크 타임이라 다행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손님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힐 뻔한 거였죠. 어, 어머니, 그만 놓으시죠. 저도 봐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주제에 안 봐주면 어떡할 건데? 뭐 내 머리채라도 잡으려고? 어디 니까짓게 할 수 있으면 해봐. 나는 너처럼 능력 없고 돈 없는 며느리 말고 직업도 우리 아들 수준에 맞고 돈도 우리 아들만큼 잘 버는 우리 아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그런 며느리 맞을 거니까 어디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왜 그렇게 생각한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절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을 수 없을 거라 믿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속 시원하게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드렸죠. 네, 정 어머니께서 원하시면 잡아드리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한 것보다 더 아프게 예비 시어머니 머리를 쥐어뜯어 버렸어요. 너 이거 당장 놓지 못하겠어? 아프다고? 왜요? 어머니가 먼저 잡으라고 해서 잡은 건데 내가 왜 나야 하는데? 그리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은 그대로 끌고 가 저희 가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 앞에 넘어지며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니네 부모는 널 이렇게 가르쳤냐? 그래, 우리 부모님은 억울한 일 당하면 절대 참지 말고 그대로 갚아주라고 가르쳐 주셨다. 어쩔래? 내가 지금 가게 장사해야 돼서 오늘은 그냥 넘어가지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이러시면 저도 그때는 어머니 영업방해로 확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가 한 번은 봐줘도 두 번은 못 봐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예비 남편에게 저는 다시 연락했어요. 할 말이 있으니 무슨 일이 있든 오늘 당장 만나자고요. 그랬더니 예비 남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예비 남편과 헤어지자는 말하기 위해 만나기도 전에 저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내가 겨우 이런 일로 포기할 줄 아냐? 니들이 설령 내 허락 없이 결혼을 한다고 해도 내가 저승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니들 갈라서게 만들 테니까 니들이 헤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찰거머리 같고 독한 인간인지 보여주마.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얼른 우리 아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건 내가 너한테 하는 마지막 경고다. 그래서 저도 답장을 했어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 아들이랑 헤어질 생각이니 앞으로 다시는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아들이 집을 나간 건 시어머니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것이니 예비 남편을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은 거면 시어머니가 직접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날 결국 저는 예비 남편과 만나 이별을 통보하며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은 자기 엄마 때문에 그동안 저를 힘들게 한 것 같다면서 사과했고 저희는 서로 행복을 빌어주며 헤어졌죠. 그렇게 저와 예비 남편의 관계는 잘 정리는 되며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저와 예비 남편이 헤어진 사실을 모르는지 저에게 또다시 연락을 해왔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시어머니의 전화를 수신 거부하고 안 받자 다른 사람의 전화로 말이에요. 너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우리 아들이 내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냐고? 내가 분명히 좋은 말 할 때 니들 헤어지라고 했지? 진짜로 나한테 따끔한 맛 좀 볼래? 능력도 안 되는 것이 감히 대기업 다니는 고급 인력인 우리 아들을 넘보고 있어? 네 등급이랑 주제를 알아, 이 꽃뱀 같은 것! 아줌마, 지금 실성하셨어요? 감히 누구 보고 꽃뱀 같다고 지랄이야? 뭐, 아줌마, 지랄? 누구 보고 아줌마래? 그러면 아줌마 아들이랑 헤어진 게 언제인데 남남인 아줌마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뭐라고 불러? 그리고 전화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 꽃뱀 취급까지 하는 게 지랄이지. 그게 아니면 뭔데? 아, 아줌마 나이보다 많이 사가 보이니까 그러면 할머니라고 불러줄까? 할머니, 너 지금 나보고 할머니라고 했냐? 이보세요, 아줌마. 이미 아줌마가 원하는 대로 당신 아들이랑 헤어졌고 당신 아들이 당신 싫다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나도 아줌마처럼 행동 더럽고 추잡한 인간 시어머니로 아웃이라고? 더럽고 추잡? 이게 추둥이 달렸다고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네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졌다니 그래도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구나. 그런데 너 우리 아들이랑 헤어졌으면 내가 너한테 선물해줬던 가방이랑 옷도 당장 뱉어내. 네 주제에 그런 걸 가질 자격도 없다. 하긴 그런 좋은 명품 옷이랑 가방 메고 다닌 적도 없었을 텐데 다시 돌려주려니까 배 아프지? 그까짓 거 돌려준다고 내가 왜 배가 아픈데? 아줌마한테 받은 선물들 나한테는 솔직히 싸구려들로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돌려받고 싶으면 아줌마가 직접 와서 당장 가지고 가든지. 가지고 가라니? 이게 어른한테 어디서 가지고 가라 말아야? 네가 당장 가지고 오지 못하겠어? 너 지금 그 비싼 옷이랑 가방 다시 돌려주기 싫으니까 수 쓰는 거지? 수는 무슨 수... 내가 지금 이사하기로 한 새 집에 오늘 가구가 들어오는 게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래. 아줌마가 준 옷이랑 가방 내가 안 쓰는 거라 이미 이사하는 집으로 옮겨놨으니까 당장 가지고 가라고. 싫으면 아줌마가 준 가방이랑 옷들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버릴 테니까. 그걸 버리긴 왜 버려? 그러면 당장 가지러 갈 테니까 주소 찍어보내. 가만히 보니 지금 살던 원룸도 비싸서 어디 반지하방으로 이사 가려고 하나 보네. 그거 아주 쌤통이다. 내가 네 집 가서 마음껏 비웃어 줄 테니까 어디 한번 얼마나 그지 같은 집으로 이사했는지 구경이나 해보자. 사실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을 택배나 퀵으로 바로 보내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끝난 사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행동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당한 만큼 복수 좀 해주자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산 아파트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저도 한 달 후 이사를 들어갈 계획이라 가구들을 하나씩 채워넣고 있는 중이었기에 그런 저희 이사할 집에 시어머니를 불러 보여주며 배 좀 아프게 만들 생각이었죠. 그래서 가구를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들이 가고 혼자 집을 정리하며 시어머니가 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를 타고 온 것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현관문을 열어주자 어리벙벙한 모습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아니, 네가 이사갈 집으로 찾아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가 어딘데 날 이곳으로 불렀어? 어디긴요. 제가 전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사할 집에 가구 들어오는 거 보고 있으니 찾아오시라고요. 여기가 바로 제가 이사할 집이에요. 그것도 매매로 산 제 명의로 된 제 아파트.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그것도 네가 매매로 사서 이사 올 아파트라니.
피자집 점장이라는 네가 이런 데를 어떻게 이사와 산다고? 여기 엄청 비싼 아파트 아니냐? 너 지금 괜히 내가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 집 빌려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라도 해서 내 마음 돌리려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거짓말을 하나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아줌마 아들이랑 헤어졌다고. 제가 아무리 경호 씨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줌마 덕분에 질려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거든요. 제가 살던 원룸도 여기 아파트가 신축이라 들어오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그동안 잠시 머물면서 임시로 살았던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아줌마한테 말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사실 피자집 점장 아니에요. 제가 다니고 있는 피자집 그거 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피자집을 제가 2개를 더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피자집 3개나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면 돈 보고 이용하려고 달려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이야기도 안 했고 무슨 일 하냐고 물으면 피자집 점장이라고 하고 다녔던 거라고요. 그러면 네가 그냥 점장이 아니고 진짜로 피자집을 3개나 운영하는 돈 많은 사장님이라는 소리냐? 네. 그러니까 더는 아줌마랑 할 이야기도 없고 아줌마가 저한테 줬던 가방이랑 옷들 전부 싸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만 꺼져 주시죠. 그리고 아줌마가 명품이란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아줌마가 저한테 선물해준 백화점에서 산 물건들 메이커지 명품은 아니거든요. 명품은 사람들이 명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진짜 비싼 제품을 명품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앞으로 어디 가서 쪽팔리니까 그런 물건 선물해주면서 명품이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그런 아줌마 보고 무식하다고 없어 보인다고 하니까. 저는 제가 싸놓은 시어머니가 선물해준 옷이랑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제가 준 싸놓은 짐들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저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랑 우리 아들 결혼을 반대했던 것은 네가 그냥 돈 없는 피자집 점장에 그 좁은 원룸에 계속 사는 줄 알고 가진 게 없는 거지인 줄 알아서 그런 건데 네가 피자집 3개나 가진 사장님이라고 하니 더는 반대할 이유도 없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선심 써서 둘 사이 허락해주마. 2사람이 얼마나 애틋하고 사랑했는데 내가 결혼 좀 반대했다고 헤어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니? 고작 이런 일로 너희 2사람 헤어지기 아깝지 않아? 앞으로 2사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마. 행복은 무슨 행복? 아줌마, 버스 떠난 지 오래예요. 아줌마 성화에 못 이겨서 이미 당신 아들이랑 헤어졌다고. 그것도 아줌마 덕분에. 나는 이제 하늘이 두 쪽 나도 아줌마 아들이랑 다시 시작할 마음이 전혀 없거든? 당신 같은 사람을 내 심으로 두느니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겠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도 돈도 못 버는 당신 아들 성격 하나는 좋은 것 같아서 만나줬더니 겨우 대기업 다니는 거로 어디서 잘난 척이야. 솔직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 아들이랑 비교도 안 되는 진짜 돈 많고 능력 있는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 대기업 다니는 아들 둔 게 무슨 벼슬이려고 유세냐고. 그러니까 그만 내가 싸준 옷이랑 가방 가지고 내 집에서 꺼져. 저번처럼 내가 확 머리채 잡아버리기 전에. 안 돼. 이대로는 못 물러난다. 너처럼 돈 많은 며느리를 또 어디 가서 구하라고 그러는 거냐. 나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만나줘. 제가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제 다리를 붙잡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전 결국 아파트 보안 요원까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보안 요원분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나가게 되었죠. 전 그런 예비 시어머니 손에 제가 선물 받았던 옷이랑 가방을 싼 쇼핑백을 쥐어주었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애쓰더라고요. 나연아,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다오.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자. 내가 너한테 선물했던 돌려달라고 했던 옷이랑 가방도 다시 전부 줄게. 아유, 이럴 순 없어. 돈 많은 사장 며느리 얻어서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는데
내가 내 복을 차버렸네. 능력 있는 좋은 여자 만난 것도 모르고 내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쳐버렸어. 그래서 전 보안 요원분들에게 끌려가는 시어머니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줌마가 제 아파트 가격에 궁금해 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여기 10억 정도 돼요. 그리고 사실 며칠 후에 제가 가게 하나를 더 오픈을 하거든요. 멀리서 많이 축하해 주세요. 아줌마가 자랑하는 대걸 같은 35평짜리 아파트에서 아줌마 수준에 맞는 저보다 능력 있는 며느리 얻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요.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아까워 죽겠네. 환장하겠네. 제 말에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고 바로 저희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미련이 많이 남는지 저를 만나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다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스토킹으로 신고해 저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그러니 다시 한번 저에게 연락을 했다가는 쇠고랑을 차게 생겼으니 겁이나 연락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지인을 통해 다시 듣게 된 예비 남편의 소식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당한 일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아예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해요. 시어머니가 제대로 반성할 때까지 다시는 만날 생각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예비 남편한테도 시어머니를 스토킹 신고를 당했었나 보더라고요. 자꾸 저를 설득해서 다시 만나라고 괴롭히는 바람에요. 그래서 예비 남편은 시어머니 소식을 시아버지를 통해 듣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돈 많은 예비 며느리인 저를 자기 아들과 파혼시킨 충격과 함께 하나뿐인 아들과 영까지 끊어진 상태라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선물했던 옷이랑 가방을 끌어안고 매일 울고 있다고 해요. 가만히 있었으면 모두 행복하게 좋았을 일을 사람 조건이랑 가진 돈만 보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더니 결국에는 본인 화에 못 이겨 마음까지 망치고 만 것이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아들 인생까지 망치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생각지 않은 이유로 헤어지게 된 것이 저에게 마음 아픈 상처가 되긴 했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 해요. 시어머니 일로 사람 보는 눈도 조금 더 생기기도 했고요. 과거의 상처보다 앞으로의 인생에 집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가 겪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사람을 조건과 돈으로 보고 평가하더니 결국 그로 인해 벌을 받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 절대 되지 않으려고요. 그런 것보다는 진정한 내 행복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끝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께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